인터뷰 내용 중 하나가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행동들이 바로 선의의 힘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장님의 정말 뉴스킨의 그 사업의 본질을 그리고 비전을 또 얼마나 또 정확하게 알고 전달해 주실지 또 개인적으로 오늘 너무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 초대를 했거든요. 사장님도 마찬가지시죠? 네, 우리의 사업은 이런 시스템에 많은 분들을 초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회사의 신뢰에 대한 부분과 또 이 회사의 비전을 정확하게 보시고 25년 동안 단 한눈도 파시지 않으시고 또 정말 뉴스킨으로 오로지 몰두해 오시고 또 집중해 오신 결과 25년간의 그 역사를 지금 새로 또 쓰고 계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제가 보게 됐었는데요. 다시 한번 진정한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그 네트워크 리더가 어떤 표본을 갖고 있으신지 바로 오늘 이길수 사장님 강의를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자의 귀띔이라는 내용으로 저에게 오늘 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서클 오브 엑설런스 원 네, 프레지덴셜 앰버서더 이길수 사장님 오실 때 우리 큰 랜선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다 했습니다. 우리 장수연 사장님께서 아주 그냥 강의 요약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뭐 강의 따로 더 할 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제가 조금만 더 살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자의 귀띔이다. 귀띔이라는 말은 힌트라는 순우리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즘 BR2000 시대와 또 메타와 맞물려서 많은 신규 사업자들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킨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가 전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 하다가 뉴스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다 하고 생각해서 부제를 뉴스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로 잡았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제가 오늘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사진에 입었던 옷을 지금 입었어요. 이것이 또 메타이기도 하고 메타 컬러죠. 제가 이 당시보다 지금 한 10kg를 빠졌어요. 내년에 칠순이거든요. 우리 큰 손녀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작은 손녀가 고등학교 1학년, 아들네 큰 손녀가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막내 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여러분, 칠순을 앞둔 할머니가 10kg를 뺐다. 그러면 어떤 상상이 되세요? 제가 70같이 보이나요? 제가 참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피부를 가지게 되었지만 뉴스킨을 만날 그 당시만 해도 10년째 피부과를 다니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뉴스킨을 만나고 아이템은 마음에 들어, 제가 사업은 마음에 드는데 아이템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요. 왜? 제가 10년째 피부과를 다니고 있는 그 피부를 가지고 화장품을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나가면 아우 사장님은 옛날에 피부가 안 좋아하셨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이 나이에 10kg 뺐는데 이렇게 웃어도 주름 하나 없는 이 피부는 어떻게 말할래?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탁 두들겨 보면 탕탕 하는 탄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뉴스킨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에 뉴스킨을 제품으로 만나진 않았어요. 저는 서울 송파에서 학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삶과 살아온 모든 것을 얘기를 해 나가려면은 제가 저희 친정아버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신데 살아계신다 하면 올해가 108세세요. 보기도 아주 멋쟁이시죠. 부산에서 큰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가난 그런 거 몰라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버지 기사가 운전하는 아버지 자가용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별로 활동적이지 않고 제가 내성적이라면 지금은 아무도 안 믿죠. 근데 제가 지금 변화된 모습이에요. 학교 때 제가 내성적이어가지고 그냥 학교 가면 화려한 여왕벌,
집에 딱 오면은 집에 들어앉아 책만 보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 좀 활동적으로 하라고 걸스카우트 활동도 시키고 JRC 활동도 시켰어요. 이 사진은 제가 그 걸스카우트 캠프 끝나는 날 아버지가 데리러 오셔가지고 같이 찍었던 사진이에요. 저는 삶을 살아오면서 이때 이 걸스카우트 활동에서 배웠던 것과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이 제 삶에 아주 큰 중간 모티브가 되었어요. 걸스카우트 활동할 때는 무엇을 배웠냐면 걸스카우트의 모토가 뭐냐면 1일 1선이에요. 저는 저희 아이들도 다 스카우트 활동을 시켰어요. 왜? 그 가치가 크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제 주변의 젊은 엄마들한테도 자녀들 스카우트 활동 시키라고 권해요. 왜? 거기서 배우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스카우트의 모토가 1일 1선인데 우리 브레이크로니 회장님이 오늘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생각하라 말했던 것처럼 스카우트에서는 하루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하도록 권했어요. 그래서 항상 눈 뜨면 난 오늘 무슨 착한 일을 해야 하나 그러면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배려를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이 제 삶을 갖고 나가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은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월급쟁이 하지 말아야. 저는 기요사키가 우리 아버지 제자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월급쟁이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월급 모아서 부자 된 사람은 없다. 번데기 장사를 해서 지일을 해야지 부자가 된다. 이게 저희 형제들한테는 귀에 못이 박혔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월급쟁이를 그냥 경험 삼아 조금 했지 전부 자기 사업을 하고 성공을 했어요. 두 번째 주셨던 가르침이 뭐였냐면은 돌아서는 우물에 침 뱉지 말아였어요. 우리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면 한 번은 헤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헤어질 때의 끝맺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돌아서는 우물에 침 뱉지 말라는 것은 내가 이 우물물 언제 먹어 하면서 탁 침 뱉고 돌아서면 자기도 모르게 그 우물물 먹을 날이 온다라는 거야. 내가 침 뱉은 그 우물물을. 그것을 인간관계에다 비유하시면서 내니 언제 보랴 이러고 뒷맺음이 좋지 않은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만날 때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을 할 때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라는 아주 귀한 말씀이셨어요. 3번째 가르침이 제가 결혼 전에 했던 직장생활이 직원이 한 2,300명 정도 되는 대기업이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사원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관장을 맡고 있었어요. 25살에 미스가 복지관장을 맡았죠. 그래서 전부 다 저를 보고 회장님하고의 무슨 친척인 줄 알았대요. 저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복지회관에서 다루는 거에 우리 사주조합도 있었고 마을금고도 있었고 슈퍼도 있었고 많은 그 돈을 만지는 일이 많았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하셨던 말이 떡장사가 떡을 만지면 떡고물을 먹게 돼 있다. 근데 떡고물의 맛을 들이면 떡맛을 잃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모든 거래관계를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든지 투명하게 정직하게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정직하다라는 것은 너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이 3가지 가르침과 스카웃에서 배웠던 정신을 가지고 생활을 했더니 이것이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것이 저에게 모든 사업의 기초가 되었었어요. 저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뉴스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송파에서 학원을 할 때 저희 학원은 아주 인기 있는 학원이었어요. 항상 학생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물론 비법이 있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학원 옆에 큰 학원이 다시 차리고 들어왔어요. 서울대학교 나온 잘생긴 남자 선생님이 7명이 차리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점심을 먹으러 그 학원 앞을 지나갔다가 우리 학원 돌아올 때마다 가슴이 탁 얹히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쟤들은 딴 데 가서 차리지 왜 하필 여기다 차렸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의 미래를 생각했어요. 그때 제 나이 44살인데 5년 뒤는 내가 경쟁력이 있겠나.
5년 뒤까지는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10년 뒤는 어떨까 생각을 하니까 제가 경쟁력이 없어요. 애들도요, 학부모도요, 젊고 이쁜 선생님 좋아하고요, 잘생긴 선생님 좋아해요. 제가 미모는 자신이 있지만 나이까지 어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면서 10년 뒤 나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제가 뉴스킨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이 회사와 평생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이 바로 그 해에 있었던 96년 10월의 미국 컨벤션이었어요. 델타 센터에서 한 15,000명 가량이 모였었어요. 이 당시에는 일본과 대만 사업자들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한국 사업자들은 그냥 조금이었죠. 여기에서 회사가 무엇을 발표했냐면은 바로 포스트북을 발표를 했어요. 스티브 런드 회장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이 이비병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북미부터 전 세계로 지금 퍼져가고 있는데 환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치료약을 개발하는 곳이 없다는 편지를 받았다. 이비병에 걸리면 모든 에너지가 각질을 이 표피세포를 재생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20살을 못 넘기고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포스프코 재단을 출범을 해서 제품 하나가 팔릴 때마다 25센트를 포스프코 재단에 기부를 해서 스탠포드 의대 피부과와 같이 이비병 치료제를 연구 개발할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스티브 런드 그 회장님 잘생긴 얼굴에 눈물을 쭉 흘리시는데 정말 이 델타 센터에 모였던 그 15,000명이 넘는 사업자들이 누구 하나 일어나라 한 적이 없는데 전부 순간 벌떡 일어나서 막 울면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당시에 저희 남편은 뉴스킨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제가 미국 여행 같이 가자 하니까 휴가 내고 저랑 같이 여행 갔었어요. 그런 우리 남편까지 옆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 이 회사 하고 나면 평생 할 수 있겠다. 저희 남편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정말 회사 잘 만난 것 같다.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그날의 그 감동은 지금 생각해도 감동이에요. 브레크로니 회장님 얘기하셨어요. 뉴스킨 비즈니스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움으로써 자신이 성공할 수 있게 있습니다. 이것이 법칙이셨어요. 여러분이 벨로시티 보상을 생각해보면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품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기회를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품이 좋아서 이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처음 사업 설명회 초대받았을 때 제품에는 관심 없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0년째 피부과를 다니고 있던 내가 뭐 이 제품이 그것도 이게 딱 보면 얼마나 용기도 겸손하게 생겼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부티나게 발전했지. 처음엔 정말 너무 겸손해 보였어. 그 통들이. 근데 그 제품이 내 피부를 바꿔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냐고. 저는 제품이 좋아서라기보다 사업의 기회를 보고서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저희 학원이 입소문으로 성공한 학원인데 입소문으로 내가 조직을 어떻게 크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 제한이 없다. 상속도 무한대로 된다. 전 그 말이 너무 왔어요. 정말 말하는 대로 회사 좋고 제품 좋고 보상 좋으면 저거 입소문 난다. 저는 입소문의 위력을 봤던 사람이잖아요. 전 그래서 이 회사를 알아봐야겠다, 해봐야겠다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품을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 기회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회사는 뭐라냐면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면서 나눔을 실현할 수도 있다. 96년 컨벤션에서 포스트푸드를 발표하고 98년 컨벤션에서 너리시드 칠드런을 발표했어요. 그때 너리시드 칠드런 기부하는 걸 포인트를 잡아준다 해서 그게 오히려 의아했어요.
순수한 기부가 아니고 왜 퇴색되게 사업적으로 연결을 하셨을까 싶었는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려워질수록 기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기부가 줄어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제가 어려워져도 기부가 들지 않을 수 있을까 하니까 회사가 이윤을 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면서 사업자들에게 포인트를 잡아준다라면 기부가 줄지 않고 늘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의 디비전으로 너리시드 칠드런을 출범한다. 제가 역시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만든 회사라 틀리다.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루에 한 사람씩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인생에 마법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이 우리 스스로를 돕는 일이다. 이것은 절대 불변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성공이 수치나 실적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로 평가받기를 원한다 얘기하셨어요. 그 평가받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굶주림이 없는 세상으로. 뉴스키는 진정으로 인류의 삶의 변화를 더 좋은 곳으로 변화하기를 열망하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또 저를 감동시켰던 일이 바로 10년 전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예요. 뉴스킨 사업을 하던 그룹의 반 이상이 죽고 동경과 후쿠시마에서 모든 외국계 회사들은 철수했어요. 사업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에 뉴스킨은 일본 정부에 거금을 기부를 하고 일본의 모든 사업자들한테 아무 조건 없이 지진이 나기 그 전월의 수입을 6개월 보증을 해준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진 한 달 뒤에 뉴스킨 사장단이 일본을 방문했어요. 들어와 있던 회사들도 다 철수를 하는 판에 사장단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정말 그 픽업센터에 많은 사업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장단은 사업자 한 사람을 안아주면서 여러분들은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이 힘들 때 만나러 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달받는데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그렇게 떨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선택한 이 회사가 정말 이런 회사다. 우리는 남이 아니고 가족이다. 응? 이 일로 인해서 일본의 뉴스킨 사업자 다시 일어나요. 우리가 한국 포스트푸드에서도 일본에 돈을 보냈었죠. 그러면서 6개월 보장한다 소리 들었을 때 왜 한국은 좀 안 해주고 막 이런 소리를 우스갯처럼 지나가는 말로들도 했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이 회사가 주는 이 감동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회사를 믿고 일을 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제 위에 스폰서 사장님들은 전부 500만 장자, 1000만 장자, 2000만 사장님이셔요. 응? 제 8대 스폰서님까지 그 이상 전부 다 2000만 장자 사장님이셔요.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믿고 나를 믿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무조건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부산을 가기 위해서 부산 가는 KTX를 탔는데 한숨 자다가 일나가지고 갑자기 어머야 내가 잘못 탔는가 봐 이러면서 중간에 내리지만 않으면 부산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업자들이 잘 가고 있다가도 괜히 지가 자다가 딴짓하다가 정신 차리고서는 갑자기 이게 아닌가 비요 하고 내려버린다는 거죠. 그래갖고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 회사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자, 벌써 11월 2일이에요. 금년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올 초에 여러분들은 모두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체 화면에 들어오지 않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오랜 시간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들어온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올 초의 결심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분들은 아싸 할 것이고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 하는 분들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 것이고, 새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은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물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뉴스케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의 본질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가 한 마리 있어요. 아무리 이 소를 품종이 좋은 소라고 좋은 영양제 먹이면서 금이야 오기야 다듬어 준다고 한들 이 한 마리의 젖소에서 짜는 우유가 이 수많은 젖소에서 짜는 우유의 양을 당해낼 수 있을까요? 양보다 질이냐 질보다 양인데 결국은 양에서 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양에서 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강태공 같은 월척만 낚아올리는 어부라 할지라도 이 낚싯대 하나 가지고는 20대가 넘는 낚싯대를 깔아놓은 사람을 당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야? 우리는 내 사업을 크게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내 네트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네트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네트를 크게 키울 기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새로운 나라가 오픈하는 기회고, 두 번째는 새로운 디비전이 출현하는 기회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작은 기회가 신제품이 출시되는 기회라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오픈할 때 이 기회를 만났어요. 그래서 10개월 만에 블루 다이아몬드, 그때는 블루 다이아몬드가 12라인이에요. 지금처럼 6라인도 아니에요. 그것을 10개월 만에 해낼 수가 있은 거죠. 그리고 2000년도에 파마넥스가 들어오고 빅플래닛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새로운 디비전이 출현할 때 또 약사 그룹을 만든다라든지 러닝큐로서 젊은 사업자 그룹을 만든다라든지 이 새로운 디비전일 때 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났었죠.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새로운 나라가 오픈하는 기회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고요. 새로운 디비전 그룹이보다 아직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한테 남은 기회는 신제품 출시의 기회라는 거죠. 한 번에 그냥 케어 펀치를 날려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도 좋지만 그 케어 펀치 하나를 노리다가 내가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야? 수시로 어퍼컷을 날리고 잽을 날리면서 내 힘을 키우다가 기회가 왔을 때 팍 날려버리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신제품 출시의 기회라는 거예요. 중간에 수많은 신제품의 기회에 따라서 뉴스케는 그때마다 새로운 스타들을 탄생시켰어요. 새로운 스타들을 탄생시켰어요. 지금은 회사가 플래그십 제품이라고 얘기를 한 차세대 뉴스건의 먹거리 제품인 메타가 이미 선판매를 했고 내년 1월 본판매는 어려울 것 같고 3월 정도 본판매가 될 것 같은데 그 기회를 우리가 맞고 있어요. 메타 이야기는 기회 몇십 바퀴 들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얘기는 하지 않아요. 다만 이러한 신제품의 기회를 어떻게 살려서 나의 기회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거죠. 뉴스케는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이거 세 가지만 하면 소비자 구축을 잘하고 리크루팅을 잘하고 교육을 잘 시키면 됩니다. 소비자 구축과 리크루팅은 별개의 일이 아니에요. 소비자를 만나기 위해서 데모를 하고 양자를 하고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사업자가 나오게 리크루팅이 되는 거고, 리크루팅을 하다가 보면은 이 사람들 중에서 사업에 눈을 뜨고 그들이 매니아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소비자를 만들기 위한 데모는 별로 안 해봤어요. 사업자를 위한 리크루팅을 하다가 이들이 예스 하면 사업하는 거고 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소비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그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시장의 재료 90%를 점유했던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은 다른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 70%, 65%에서 70%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는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최대표가 제일 처음 한국에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이 재료를 가지고 딱 왔을 때
의사들을 만나보니까 임플란트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의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물고기를 잘 잡기 위해서는 좋은 낚싯대도 중요하지만 낚시질에 능한 어부를 먼저 길러야 한다 생각을 하고 이 의사들을 모아놓고 임플란트 교육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공급보다 수요를 먼저 키워놓고 공급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걸 쓰겠어요? 당연히 오스템 임플란트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해 나가려 하면은 소비자 한 사람한테 쏟는 그 열정을 사업자 리크루팅에 쏟는다라면 10배, 20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소비자가 소비자를 소개하는 일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소비자로 있을 때는 한 명도 소비자 소개 안 하던 사람이 막상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결심을 딱 하면은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 꺼내라 하고 니 한번 인맥 적어봐라. 20명 명단 적으라 하면은 아우 사람이 없는데 하면서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은 결국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리크루팅과 데몬, 교육 이것을 누가 얼마나 꾸준히 열심히 반복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반복이라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세계 최정상을 점령한 김연아 선수에게도 물었을 때 뭐가 제일 어려웠냐 얘기를 했더니 7살 때부터 18년간을 같은 일을 반복했다.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매일 아침 눈 뜨면 스케이트 가방을 메고 스케이트장으로 나가는 그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김연아 성공의 열쇠도 바로 그 반복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 성공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사람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캡틴 방이라 해서 탱크화를 진행하는 방이 있어요. 아마 그룹마다 다 탱크화를 하기 위한 뭔가의 루틴을 만드는 방이 있을 거예요. 처음엔 우리가 결심을 하고 자기의 의지로 이 일을 해 나가려고 하지만 하다가 보면 그 의지도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잖아요. 오라는 사람은 없어도 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우리한테 항상 예스맨이냐고. 아니잖아. 어? 너 할 때가 많다니까. 근데 내가 연달아 3번을 거절당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초기 사업자가. 얼마나 맥 빠지겠어. 응? 그렇게 의지가 지칠 때 무엇이 나를 지탱해 주느냐. 내가 그동안 매일 되풀이해서 만들었던 나의 습관이 나의 아군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은 이 작고 단순한 일을 누가 얼마만큼 반복을 잘하느냐. 거기에서 성공은 나온다. 제가 이 강철 부대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여자들이 데이트할 때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남자들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군대 얘기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저걸 누가 봐 그랬어요. 근데 너무 재밌다 해서 봤는데요. 제가 밤을 새워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가 뭐냐.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이 흙탕물에서 이하고 이때가 추운 겨울이야, 겨울. 이 물에 살얼음이 있는데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육탄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뉴스킨하고 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을 만났잖아요. 만나지도 못하고 사무실에 나가지도 못하고 서울시에서 언제 나올까 몰라서 사무실을 두고도 뭐 홍길동의 아버지를 두고도 아버지를 못 불렀다시지 사무실을 두고도 사무실에 누가 갑자기 올까 싶어서 사무실에서 못 만나고 1층 커피숍에서 만나고 그런데 그때가 우리한테 나쁜 것만 있었냐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환경이 우리를 탓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어려움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오히려 찾았다. 줌에 익숙하지 않던 사람들이 줌을 배우게 되고 오히려 줌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멀리 스페인, 멀리 싱가포르의 파트너가 생기게 되고 오히려 지방을 가려면은 하루를 잡아야 되던 것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줌으로 미팅을 하니까
끝나고 돌아서면 다음에 오히려 더 바빠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게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우리한테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라인을 확장하고 더 트레이닝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겼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배운 게 뭐였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요. 이 707 부대는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가 크게 이기면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거 그거 탁 포기해버리고 본선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본선에서 여기서 예선에서 힘을 비추겠기 때문에 가장 치고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착각을 했느냐. 중간에 깃발이 꽂혀 있었는데 이 깃발이 결승점인 줄 알고 깃발을 뽑은 후에 속도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2등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 팀장이 착각한 것을 팀원들이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 생각이 났어요. 제가 10개월 만에 블루 다이아몬드 되고 4년 만에 팀 엘리트가 되고 중국에 매장을 받고 막 이러면서 저는 막 라인이 컸는데 밑으로 깊이가 생각만큼 막 안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생각을 잘못한 것이 저들을 챙기고 가야지 내 혼자 핀만 가 뭐 하나 이러면서 주춤주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슬럼프가 오게 되었어요. 절대 스폰서는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파트너들은 스폰서의 뒤를 보고 가게 돼 있어요. 앞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전진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파트너들을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손에 손을 잡고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그 어려운 미션들을 수행을 할 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막 가방을 너무 무거워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이정민이라는 사람이 지쳐 있으니까 다른 대원이 자기 것도 무거운데 이 대원의 가방을 입으로 물고 손으로 가면서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이 사람은 머리로 밀어주면서 자기가 그 힘이라도 버티려고 이러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낙후된 회사원이 없게끔 서로서로 어떻게 큰 힘을 합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우리 뉴스킨이잖아요. 파트너와 스폰서가 같이 힘을 잡고 형제라인끼리 서로 힘을 잡고 그러면서 앞을 나가는 이게 뉴스킨의 정신이에요. 너를 죽이고 내가 살겠다가 아니라 같이 가자 하는 게 이게 뉴스킨의 정신이라는 거죠. 또 최근에 핫했던 오징어 게임, 이거 안 본 사람 있어요? 저희가 안 봤는데요. 너무 재밌다 해서 밤을 새워서 이걸 꼴딱 다 봤어요. 저는 그냥 한번 꽂히면은 그냥 끝을 보거든요. 거기에서 이 달고나 뽑기 하는 거예요. 각자 하나씩을 하는데 이정재가 못 모르고 턱 우산 앞에 섰어요. 봤더니 이 달고나를 뽑아야 되는 거야. 난 죽었다 생각한 거죠. 이 오징어 게임 뿐이 아니라 여기에서요. 이건 지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실패하는 그 순간 빵 총알이 날아와요.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죽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다 보니까 어떻게? 땀이 닿은 부분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다는 생각도 못하고 이 뒤를 서로 막 핥았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죠. 응?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10층 높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이 팀은 전부 남자만 10명인데요. 이 팀은 여자 둘에 이 할아버지까지 있어요. 10층 높이에서 지면은요. 그대로 줄 끊어져서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제 죽었다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걱정 마, 내가 대장이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작전 지시를 짜요. 제일 배짱 좋은 사람 앞에 서, 제일 힘 좋은 사람 뒤에 서, 나머지는 전부 지그재그로 서, 그리고 시작하면 10초는 누워! 딱 작전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처음엔 그대로 해서 이 상대방들이
딸려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뭐야? 지면 죽는 거잖아요. 이쪽 팀이 다시 으쌰으쌰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 상우라고 서울대생이 하나 있어요. 걔가 작전 지시한다. 내가 얘기하면 무조건 세 걸음 앞으로 나가라 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나가서 어떡하자고! 그렇게 얘가 막 소리치는 거야. 한민여라고. 그랬더니 뒤에서 전부 다 말들아! 그래. 시작하니까 전부 세 걸음 앞으로 가. 얘는 지금 여기서 떨어져 죽게 생겼어. 근데 어떻게 서로 팽팽하게 긴장이 오가는데 갑자기 앞으로 세 걸음을 가니까 상대방 팀이 다 넘어졌죠. 순간 균형을 잃고. 그때 확 끌어당겨가지고 결국은 이 팀이 이겼죠. 이것은 뭐야? 힘보다는 작전과 전략, 리더의 명령에 같이 힘을 합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두 프로에서 배운 게 뭐냐면 죽기 아니면 살기에 끝장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식하게 힘보다는 전략과 전술이 중요하다는 걸 확실하게 배우게 되었어요. 뉴스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내가 이 사업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시작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건 뭔가?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성공은 결코 쉽게 성취하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아요. 뭔가 중간중간에 어려움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의 힘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이 그림이 뭘로 보이나요? 맞아요. 이 마귀 할멈이라고 이것이 코로 보이게 되면 마귀 할멈이 있어요. 이것이 턱으로 보이게 되면 젊은 여인의 모습이 보이죠. 세상 만사 모든 일은요. 내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는 제대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어느 회사에서 입사 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마지막 관문이 남았어요. 그때 문제를 냈어요. 어떤 문제를 내느냐 하면 머리빗을 많이 팔아오는 것을 문제를 냈어요. 스님한테 가서, 그것도 아무한테나 파는 게 아니에요. 스님한테 팔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니 보세요, 머리카락 하나 없는 이 스님한테 머리빗을 어떻게 판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나갔는데 3명이 남았어요. 3명이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1개 팔았습니다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팔았느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스님한테 머리 아프실 때 머리를 이렇게 탁탁 따르기는 지압용으로 쓰시면 좋다고 해서 팔았대요. 잘했다 그랬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10개 팔았대요. 아유, 어떻게 10개를 팔았노 얘기를 하니까 이 빗을 10개를 절에다 비치해 두고 오시는 신도분들이 자신을 잘 다듬을 수 있게끔 그렇게 비치용으로 두시라 해서 권해서 10개를 팔았다. 그랬더니 3번째 사람이 들어오더니 1000개 주문 받았습니다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다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1000개를 주문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도가 많은 큰 사찰이 주지스님을 찾아가서 여기 찾아오는 이 신도들에게 선을 쌓는 빚이다 해서 이것을 하나씩 나눠주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아주 스님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1000개를 주문했다. 그래서 1000개를 했어요. 자, 무슨 생각이 드세요? 똑같은 머리빗이에요. 스님한테 팔으라는 대상도 똑같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1개를 팔 수도 있고 1000개를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뉴스킨이에요. 이 뉴스킨을 내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백만장자, 천만장자도 될 수 있고 그냥 EBP에서만 머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뉴스킨을 어떤 관점으로 내가 바라보느냐. 보세요. 집에서 회사를 30년 동안 출퇴근을 왔다 갔다 한들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근데 뉴스킨에서 수많은 백만장자를 만들어내는 이 레버리지의 비밀은 뭐냐는 거예요. 뉴스킨은 더하기 사업도 아니고 곱하기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제대로 전달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업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잘했던 것은 전 처음부터 이것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소비자를 만나기 위한 데모는 한 적이 없어요. 사업 설명회에서도 가장 사업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불러서 데모를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이런 제품 가지고 사업을 못하면 너가 뭘 가지고 하겠느냐? 사업하자. 이거였어요. 우리가 새롭게 도전을 하려면 우리는 배우면서 변화할 수 있어요. 결국 실패라는 것은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것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사업 설명하는 것이 무섭다고 사업 설명을 안 하고, 보상 푸는 게 두렵다고 보상을 안 풀고, 제품 좋다고만 얘기를 하면 소비자는 만들 수 있을 망정, 그 중에서 사업자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하자고 대시를 하면 그 사람이 사업을 당장은 안 할 망정 소비자는 찐 소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희 변화를 한번 보고 있을 거예요. 소비자로 접근하면 이뻐는 지겠지만 사업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가 일을 해 나갈 때 세밀한 목표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틀려요. 목표가 없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넘어가면 뭐가 있을까 하고 바라보지만, 나에게 세밀한 목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머리를 짜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집중할 때 집중해야 결과가 나와요. 지금은 우리가 이 새로운 신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나와 같이 할 사람을 찾을 것이냐. 어떻게. 여기에다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 돼요. 결국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어요. 근데 이 태어나고 죽을 때 우리에게는 무수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근데 내가 평소에 준비하고 있어야 그 기회를 알아보죠. 결국은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을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내가 선택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선택을 했다라면 변해야 돼요. 화장실에 들어가겠다 하면서 자꾸 안방 문을 열면 안방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내가 정말 내가 선택한 이 일에서 변화하고 싶다라면 나의 지금까지 태도와 습관 모든 걸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도전하면서 부족한 것을 채우면 돼요. 다 배워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이 사업의 비전을 제대로 봤다라면 준비되어 있는 강의에 두 사람을 초대하세요. 왜 손이 두 개야? 양손에 한 명씩 잡아오라고 두 개지. 응?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육받게 하면서 나도 같이 배우면서 같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언제 내가 다 배워서 전달을 해? 같이 배우는 거지. 같이 배우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나의 확신이 커야 되고 어떻게든 끝을 보겠다 하는 끝장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 반드시 이 사업은 퍼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나 혼자 했지만 내가 나와 같은 6명을 찾을 때 그들도 나와 같이 6명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6명 만들어냈을 때 다른 사람은 아직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에 부러워하면서 바라볼 수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다시 자기도 배우면서 자기도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요? 라인이 하나둘 크기 시작해 나가는 거죠. 결국은 스폰서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파트너들이 배우고 형제 라인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배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원팀이라는 거 반드시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변명거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변명거리를 찾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하려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한테 달려있어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으러 나갔는데 독수리를 찍으려 했는데 이 사진을 찍게 된 거예요. 물뱀이 외가리 목을 뚫고 나오는 광경입니다. 물뱀은 강 바닥에 바닥을 파고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가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날 외가리가 이 물뱀을 산채로 꿀꺽 삼켰는데 외가리 뱃속에 들어간 이 물뱀이 꼬리의 힘을 이용해서 외가리 목을 뚫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위에는 독수리 2마리가 날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누가 승자인지를 독수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우리한테 닥치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이 물뱀이 되면 됩니다. 먹이를 먹었다 하는 순간 죽는 외가리가 되지 말고, 인생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전혀 기적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한 길은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라고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류스킨을 만났다는 그 하나만 하더라도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이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것은 배우면 되는 것이고 회사는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결국 이것을 이루어내느냐 이루어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한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중간에 조직도 대한민국 탑5로 컸다가 중간에 조직이 무너지는 아픔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뉴스킨의 비전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아도 이 비즈니스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500만 장자, 1000만 장자, 그거는 당연히 가는 것입니다. 처음엔 저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저보다 먼저 500만 장자, 1000만 장자 갈 때 창피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창피하지 않습니다. 왜?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 힘을 하는 여는 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장님들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이길수 사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나이가 상관없이 내년 7순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청년과 다름없는 그런 에너지를 나타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동적이기도 하고 공감된 부분도 너무 많았고 너무나도 큰 동기부여를 받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정말 제가 뉴스킨이라는 회사와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는 것부터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과 함께 인생에서의 이런 훌륭한 대선배님을 만난 거에 대한 부분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저희에게 큰 메시지와 또 감동적인 이런 스토리를 전해주신 우리 정말 뉴스킨의 역사를 함께 쓰고 계시는 우리 이길수 리더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랜선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